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는 기간 쪽에서 오늘 48억, 프로그램 쪽에서도 1만 주 후반 정도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죠. 자, 일봉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의 이제 상승 추세 전환 변곡점 구간에 이제 주가 흐름들 위치되어 있고요. 야급 신문에서 이제 기사 내용들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55,800원 뭐 보합권 정도 일단 마쳤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급 신문은 이제 전문제 의학 매체로 좀 뭐 딥한 이제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HLB도 해당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피니언이니까 뭐 사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유능한 내비게이터가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방향이 이제 급변하면서 최근에 뭐 상호관세라든지 관세부과 의약품에도 이제 관세부과가 개별로 된다 이런 어떤 이제 우려감 때문에 미국 쪽의 헬스케어 종목들도 이제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과 규제 정책 관련되는 불확실성으로 이 4월달 들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국내 쪽에서도 이제 신약 개발사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제 규제 기간이 어떤 이제 기준이 적용될지 또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뭐 늘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오늘 이랬다가 내일 이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이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뭐 모든 지금 업종에서 대표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관세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특히나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근데 국내산 의약품도 뭐 수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관세 부과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약가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뭐 인구가 많다기보다는 의약품 관련되는 가격 자체가 유럽 대비해서 뭐 두세 배 높고요. 우리 국내로 보면 한 4, 5배 정도, 중국 대비해서는 뭐 10배 이상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뚫어내면 그 약 자체가 안전성과 요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관련되는 품질까지 인정받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FDA 승인 약물이 신뢰를 얻어서 유럽이라든지 기타 국가 관련되는 부분에 좀 우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상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컨텀 점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규제가 까다로운 FDA의 인허가 문턱이 허가를 넘어서 이제 상용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FDA를 허가를 받게 되면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서 상용화 성공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FDA 의약품 인허가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뭐 EMA도 뭐 만만치 않게 어렵고 우리 국내의 그 식약처 허가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서류의 어떤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이라든지 절차가 가장 뭐 까다롭고 엄격하고 그만큼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기도 하고 의료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성공해서 하면 이제 반대로 신데렐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FDA 신약 승인 관련해 이제 뭐 CMC면 많이 이제 인식이 되겠죠. 이 케미스트리 매뉴팩처링 컨트롤은 과거 이제 케미칼 위주일 때 이 케미스트리가 학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이오 약품이 최근에 늘어나면서도 그대로 CMC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케미칼 의약품일 때 이제 CMC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에도 보통 이제 CMC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 쪽에 하는 이제 빔상,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약의 효과 안정성을 보는 임상, 그 다음에 이제 FDA 규제 통과하기 위해서 거의 트럭으로 보면 몇 트럭 분량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임상이 진행될 때 투트랙으로 요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준비하는 이제 과정도 같이 보통은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작은 이 신약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 이런 걸 다 이제 끝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이제 모델을 하는데 HLB가 그동안에 뭐 17년 이상 개발을 해서 이 상용화 이 규제까지 온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이제 투트랙을 이제 배우면서 아니면 경험을 쌓으면서 여기 왔다는 건 사실 뭐 대단한 어떤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성공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정들을 했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경험 자산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이 2010년 이후에 이 부분들이 특별히 더 강화가 되어서 제조 품질이라든지 이 공정 밸리데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사고가 뭐 멸균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사망 사건도 나오면 FDA는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DA 인허가 실패 사례에서 뭐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뭐 근원적인 약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임상 실패에 관련되는 이제 요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품질은 약의 어떤 안전성 유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에서 임상에 나타난 데이터가 대량 생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가는 부분을 이제 검증하는 게 CMC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 약의 안전성 유효성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적되는 부분들이 규제의 전략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처음부터 임상이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세팅해서 FDA를 항한다면 뭐 하는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고 그 요구하는 자료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까다로운 어떤 부분이다. 이거는 이제 회사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신약 연구 초기 단계부터 FDA를 향한다라고 하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이 관련되는 이제 FDA 출신이라든지 미국에는 이런 이제 컨설턴트 회사들이 많으니까 이걸 숙지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임상도 이제 그런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규제 관련되는 CMC 전략들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HLB도 이제 이번에 두 번의 CRL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해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험 자산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전문 매체의 사이트 라인에 핑크 시트 데이터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에 이제 FDA에서 그 CRL을 238건 정도를 발행했는데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임상적인 결함이 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CRL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뭐 어프루발, 이제 not approve 요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CRL인데 CRL의 이제 근원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 어프루벌 관련되는 부분이고 not approve도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임상적인 결함이 있으면 안전성 유효성이라든지 데이터에 문제 있으면 재임상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이제 실패죠. 그러면 이제 위드 드로우를 해가지고 1년 안에 이제 CRL을 못하게 되면 위드 드로우를 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리서미션한 요런 과정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CMC 관련되는 그 이슈가 30%. 그 다음에 이제 정세호 이제 대표가 항상 보면 뭐 이야기는 뭐 라벨링을 뭘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CRL이 제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라벨링에 막 신경 쓰고 있다는 게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또 이야기하는 건데 라벨링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여기도 보면 CMC 관련되는 부분만큼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결함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CMC하고 라벨링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이러한 어떤 부분의 인허가 전략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FDA 허가 과정에서 허들을 넘지 못한 여러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세계 세계의 시장을 뚫어서 그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을 계속하는 거고 진양군 회장도 이런 부분의 방향성을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직접 통과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패가 아니라 홀드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리서브션을 이제 뭐 회사에 발표를 하면 빠르게 올 달에 할 수 있는지 이제 준비 과정을 항서제약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성공 과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가능성은 여전히 뭐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마지막 도전의 성공까지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제 머크사 관련되는 부분 라이센스 아웃이 현재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장중이 좀 내려갔습니다만 이제 보합권 정도에 맞췄어요. 그 다음에 오늘 공매도 쪽 보면 이제 거래는 69,700주. 그 다음에 이제 4월 4일,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359만 주대. 여기서 크게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야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커버링으로 뭐 현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은 상한보다 책이 좀 더 많은 모습이었고요. 차트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오늘 알테오젠이 7%, 그 다음에 전일 상한가 갔던 ABL 바이오가 오늘도 16% 올라갔고 리가캠 바이오도 6%. 그러니까 코스닥에 이제 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하게 뭔가 반등을 할 때도 지금 HLB는 강보합권,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들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플랫형 흐름을 지금 2주 동안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었던 이 3월 달부터 일봉상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이 추세 지표가 이 파라볼릭 지표거든요. 파라볼릭 지표가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57,400원대입니다. 이게 장중에 56,900원이니까 조금 더 올라갔으면 추세 전환을 할 수도 있었던 어떤 흐름인데 아침에 56,900원에서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추세 지표의 저항을 맞는 모습인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플랫형으로 가면서 내려오는 것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면 드디어 이제 3월달 이후에 한 달 넘게 지금 하락 추세를 하고 있던 HLB가 전환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양봉만 나와도 일단 일봉상의 기술적으로는 추세를 돌립니다. 주봉상에서 돌리려고 하면 한참 요 거래가 있죠. 주봉상에서는 파라볼릭자가 9만원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옆으로 가든지 올라가지 않으면 추세가 이제 그 일봉보다 긴 추세 기간에서는 한참 걸리는 거고요. 월봉 라인에서도 보면 그 추세 구간이 11만원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이렇게 먼저 돌리고 이제 더 올라가서 주봉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세가 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이제 돌려낼 수 있는 흐름의 양봉이 거래량 동반해서 필요하죠. 최근에 이제 4월달 들어서는 100만 주 이상은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77만 주대로 최근 대비해서는 가장 이제 거래량이 좀 낮은 어떤 유동성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오늘도 HLB 쪽에서는 25억 정도를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8억대 정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19,000주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구 쪽에서 보면 그 증권사 이제 창구 쪽에서 보면 외국계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거래운을 보시게 되면 뭐 JP 모건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외국계 쪽에 이제 공매도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기서는 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 뭐 소폭입니다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중에 좀 뭐 매도를 하게 되면 영향을 줍니다만 일단 거래량이 일단 침체로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이제 뭐 스타캐스틱 지표로 봐도 침체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뭐 지금 2주가 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전환이 주반에는 이제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구간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으로 전환되어서 57,000원권이 넘으면 이제 일봉 추세는 전환되는 거고요. 20일 이평선 가격 자체가 한 8만원대 초반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이제 낙폭과대 가격이 65,000원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리서브션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들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가격 밴드 안에 들어가는 게 기준점이 65,00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갈 수 있는 이제 흐름으로 스타트로 이 파라볼릭의 어떤 추세 전환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